어떨 때 메이크업 레슨 받으러 가시나요? 화사하고 생기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메이크업 원할 때 샵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내 손으로 좀 손쉽게 하고 싶어. 이럴 때 레슨 받으러 가지 않으시나요? 오늘 제가 배웠던 메이크업 스킬들을 아주 알차게 담아왔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보러 가볼까요? 지금 선크림까지 발라둔 상태고요. 어떻게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좋은지 그 기초 탄탄한 스킨케어 하는 방법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디테일하게 스킬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. 톤 코렉팅 되는 걸로 이렇게 퍼프에 한 일자로 해서 좀 색소 침착이 있는 피부들 있죠? 보색 원리를 이용해서 그린 베이스 이렇게 발라줄게요. 눈썹 같은 잘못 바르면 눈썹을 떡지는 눈썹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압력을 가해주면서 얇게 머금게 해줍니다. 이 색깔을 선택해서 이 다크서클을 먼저 가려줍니다. 붉은 흉들이랑 이런 약간 코 옆 혈관이 늘어져서 생긴 색소 침착은 그린색으로 커버를 얇게 해줍니다. 기본적인 색감 터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가 밝혀지면 그 색소 침착도 없애주지만 동시에 살이 차올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. 이렇게 살이 좀 차올라 보이게 되면은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고 나중에 쉐딩을 할 때 극적인 또 어두운 색을 새하얀 곳에서 하면은 컨트라스트 차이가 심해진단 말이죠. 그래서 또 생기가 있으면서도 약간 샤프하면서 우아한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띌 때 좋답니다. 두드려줘요. 눈 화장 립이나 이런 색조가 아무리 예쁘게 올라가더라도 이걸 받쳐준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면은 매력도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피부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촥 달라붙는 베이스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. 청담동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착 달라붙는 피부를 위해 쓰는 제품이 이거더라고요. 이렇게 한쪽 면에 얇게 해가지고 발라줍니다. 화이트 색감이 도는 매트하면서 밝은 파운데이션을 한번 뿌리고요. 비비를 조금 섞습니다. 좀 글로우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이 정도 좀 넣어줍니다. 잘 섞습니다. 볼 부분에 먼저 하고 가면 갈수록 이마 쪽으로 올라갑니다. 코 얇게 남았을 때 두드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밀착이 되라고 물 먹였던 스펀지 두드려줍니다. 하면서 요거 이렇게 스펀지 묻혀가지고 웃었을 때 보이는 이런 볼 위주로 좀 자연스럽게 물 먹은 듯이 퍼지죠? 가루 타입들 블러셔랑은 좀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반사광을 없애지 않으면서 그 색감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모공 이런 거는 또 감춰주고 이런 제형의 블러셔는 사실 처음 써보는 건데 완전 약간 물건이다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쿨톤인 분들도 또 웜톤인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흰 파우더를 선생님께서 잘 쓰시더라고요. 이런 팔자나 눈썹 위쪽 있죠? 이런 데만 그냥 가볍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딱 해줄게요. 좀 쿨한 색감 위주로 먼저 이렇게 C자컵으로 여기 섀도우 바르는 위쪽까지 연결이 되게끔 해줍니다. 이렇게 하고 코 벽까지 같이 이 존을 만들면서 해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이어지면은 코가 좀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쪽 위주로 해줍니다. 여기 옆에도 해주고 이제 콧망울 끝에 이런 데도 해줍니다. 이 가운데 한번 또 끊어주고요. 크면서 좀 둥글 넓적한 브러쉬를 쓰시더라고요. 이렇게 크게 해서 바깥쪽만 해주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데, 턱 속에 이런 데 넣어줘야지 얼굴이 얇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앞에서 봤을 때도 이 속 사람의 얼굴이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360도로 보게 되잖아요. 이 모든 각에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약간 조각상을 하나 만들고 계신 거예요. 코 옆에 이런 데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한번 얄쌍하게 깎아주고요. 선생님께서 쓰신 섀도우별로 다 샀거든요. 이 색감으로 해줍니다. 아무래도 색감이 덜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. 웨딩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영역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게 섀도우가 가는 자리가 맞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눈두덩이 영역은 단순히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눈썹 밑에까지 나의 눈이에요.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. 삼각존 뒤에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해줍니다. 이렇게 묻히고 뒷부분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은근하게 넓혀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. 밑에도 이렇게 살짝 이 색감을 써서 이 끝을 자연스럽게 넓혀줘요. 이렇게 뒤쪽에 위주로 조금 남았을 때는 위쪽으로 약간 상승형이 되게끔 살살살 펴줘요. 밑에 쪽에 할 때는 이런 브러쉬로 뒤쪽 위주로 먼저
색감을 넣어주고 앞쪽은 얇게 펴줍니다. 일자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그릴 가이드라인을 딱 그려줍니다. 이쪽에도 한번 이걸 묻혀서 이 쌍꺼풀 이 선 쪽을 좀 연장을 해줍니다. 이렇게 얇게 연장을 해줘요. 그 밑에 쪽도 일자로 트여줄게요. 이런 식으로 여기만 딱 해줍니다. 이런 총알 브러쉬로 이 색감을 좀 뒤쪽에 쏙 얹어줄게요. 약간 트여 보이죠? 이걸로 속을 채워줍니다. 앞에도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에 살짝 채워주고 사라지는 느낌으로 슉 해줍니다. 이걸로 역행을 해서 색감을 좀 순한 인상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. 속눈썹이 엉킨 게 좀 풀어지게끔 빗어줍니다. 검은색 속눈썹 풀을 준비해주고요. 속눈썹 여기 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이렇게 속눈썹 이 결을 모아줄 차례인데요. 사실 가닥 속눈썹이 보기에는 예쁜데 약간 진짜 하려면은 진짜 약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진짜 한 30분 연장은 기본이잖아요. 이럴 때 샵 선생님들이 꼭 쓰는 아이템이 있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결을 살려가지고 이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에 뭐가 약간 잘 뭉치게끔 길들여주듯이 일자로 딱 발라줍니다. 뒤에 부분들 보면은 약간 좀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.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꼬집꼬집 해주고 갈라진 애들 끝을 모아줍니다. 물고데기로 세워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아니 웨딩 메이크업에서는 아이라인 강조되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막이랑 이 끝에 쪽만 조금 살짝 빼줄 건데 진 다음에 이렇게 콩콩콩 찍어주는 거고요. 끝에 쪽 위주로만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줄게요. 좀 밝은 색깔을 애교살 부위에 이렇게 좀 얹어주고요. 여기 뿅 튀어오르죠, 바르자마자. 옆에도 뿅. 이 펜슬로 분홍 색감을 얹어줄게요. 맥의 그 섀도우를 쪽에 뽕체 가운데 쪽 위주로 좀 해줍니다. 볼터치를 살짝 조금 더 중앙 쪽에만 해줍니다. 그리고 콧등에도 살짝 립 위안제 경계 있잖아요. 그런데 좀 자연스럽게 가게끔 이 경계를 흐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. 이거를 여기 묻혀가지고 이 경계면을 붓으로 블렌딩을 딱 해줍니다. 손 체온으로 좀 녹여가지고 흘려줘 볼게요. 여리여리 청순 느낌? 진짜 샵 메이크업은 단계가 많아. 스펀지에 이렇게 통통통 좀 강력하게 묻혀주고 좀 윤곽 나는 부분을 해줍니다. 뽀용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줄 때 이렇게 3개 좀 쓸게요. 이런데 좀 얹어주고 이런데 샤라락 여기 해주고 인중 외산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. 광을 보세요, 광을. 아,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은 정말 뭔가 열심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? 또 좋아했던 게 한번 싫어진 경험 그런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제 전공인 미술이 그랬는데요.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 약간 이과였던 만큼 전공을 약간 바꾸려면은 고3 때 특히 바꾸면 정말 약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었어요. 약간 좋은 대학교는 거의 다 예고라던가 좀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친구들이 가는 거니까. 근데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붙었을 때 엄청 정말 행복하고 학교 수업 받는 게 뭔가 그냥 의무사항이라기보다 나의 하나의 놀이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 즐거웠었는데요.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약간 좀 즐겁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열정페이를 받고 아니면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점이 있는데 분명히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앞이 약간 흐려지는 게 아니라 선명해져야 되잖아요. 근데 뭔가 하면 할수록 앞에 비전이 희미해지고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을 때 약간 앞으로 나아갈 약간 청사진 같은 게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미술도 뭔가 어느 순간 조금 약간 싫어지게 되더라고요. 4학년 때 좀 준비하면서 좀 그게 많이 그렇게 느꼈어요. 또 전공이 2개다 보니까 졸전 더블이었거든요. 준비하는 그 기간도 힘들었지만 그 전시 끝나갈 때쯤 이걸 뭔가 약간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게 겪으면서 아,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도 좀 정말 진짜 내가 이걸 진짜 계속 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그 이후에 미술이란 것 자체가 뭔가 진로가 명쾌하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마음속으로 내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내 영혼을 갈아가지고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기준점을 달성했는지 보는 기준을 팔로워 수 약간 이런 걸 설정을 했었거든요. 미달을 했었죠. 약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진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이걸 그렇다고 약간 좀 누구한테 뭔가 말하지도 못하겠고 또
뭐 교수님한테도 제가 뭐 말 못하겠더라고요. 약간 교수님도 약간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약간 좋아하는데도 분명히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너무 약간 질려버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전시라면은 진짜 약간 내 돈으로는 쓰지 않는 뭐 어떻게 기획하는지부터 그 현장에서 아무래도 졸업 전시할 때 오래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공간 자체가 약간 싫어지더라고요.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1, 2년 지났었죠. 우울한 약간 좀 정체기를 약간 지내다가 근데 얼마 전에 홍대 미대 졸업 전시 일정은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. 본익 전시 보러 오라고 홍보하는 거를 릴스 형태로 약간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한번 좀 가볼까? 약간 싶어가지고 가봤거든요. 가보니까 공간만에서 나오는 에너지라 해야 될까요? 특히 뭐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적으로 약간 전시만을 위한 공간도 있지만 졸업한 그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100명 정도 돼가지고 그걸 한 전시관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실기실도 그 졸업 전시 주간에는 아예 약간 전시 공간처럼 바꿔버리고 강당도 쓰고 그러는데 특히 제가 그 실기실에 들어갔을 때 약간 옛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나오면서 순수미술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약간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약간 이것도 내 생명력을 주는 동시에 약간 갉아먹기도 하는 그 테레핀유 냄새를 맡으니까 그 약간 추억의 향기? 냄새라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. 작가 노트라던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 이런 약간 그 작업 과정도 적혀있고 또 운 좋게 전시를 보다가 작품을 직접 만드신 작가님이 계시면은 그걸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 열정과 약간 그 밝은 에너지를 만나니까 내가 이런 섬세함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이런 디테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내가 미술을 정말 좋아했구나. 그리고 제가 그 전시를 보다가 마감할 시간이 돼가지고 3번 정도까지 가보면서 진짜 약간 곱씹고 느끼는 건데 나도 이런 열정이 있었지.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전에 느꼈던 나의 힘들었던 에너지는 어느 순간 약간 증발을 해버리고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좋은 상승 기류라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다시 좀 느껴지더라고요. 또 다들 작품 하나하나마다 자기만의 그 철학과 관념을 관통시키니까 그 미술만에 가진 약간 그 미덕이라 해야 될까요? 어찌 보면 그게 좀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지만 제작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바뀌니까 제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과거에서 느꼈을 때 미술에서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싫었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같이 엮어서 만약에 간다면은 어떤 면을 좀 활용해야 되는지 리뉴얼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약간 좋았는데 약간 좀 싫어졌던 게 있다면은 이런 그 감정이란 게 약간 올라올 때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. 이런 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약간 희미해지는 것처럼 한 번쯤은 내가 약간 열심히 살았던 공간 그런 데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생각을 한 번씩 뒤집어 주면은 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. 나에 대한 고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겠고요. 혹시 아직도 약간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누른 분들이 계시다면은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유용한 꿀팁으로 여러분들의 추구미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